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에서는 추석 이후가 딱 지나자마자 금리 인하가 딱 오게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예정대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큰 0.5%포인트 네,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5bp를 예상을 했었지만 4년 6개월 만에 50bp를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50bp 인하 이후에 파월 의장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결국에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미국 경제는 좀 탄탄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세부적인 종목별 흐름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한희 특파원 계속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예정대로 미국 연준이 네, 계속해서 이렇게 끊어지게 된 점 죄송하게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연결하는 동안 시장의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50bp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좀 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매물 출회화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시장이 밀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유를 댔었는데요. 첫 번째 반락이 됐었던 이유는 경기 우려에 대한 부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를 50bp는 내렸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내용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생각보다 큰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연준이 4년 반 만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출발점으로 0.5%포인트 인하, 즉 B컷을 단행한 게 투자자들의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역효과를 낸 겁니다. 3대 지수는 연준금리 인하 뒤 곧바로 상승해 다우와 S&P 500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결국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5% 내렸고요. S&P 500 지수는 0.29%, 나스닥 지수는 0.31% 하락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종목들은 애플과 알파벳, 메타만 빼고 모두 내렸습니다. 애플은 1.8% 상승했고요. 알파벳은 EU 상고법원이 14억 9천만 유로 반독점 과징금을 취소한 데 힘입어 0.31%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1.92%, 마이크로소프트는 1% 내렸고요. 아마존은 0.24%, 테슬라는 0.29% 밀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B컷 직후 반등이 기대됐던 은행주는 시비가 엇갈렸는데요. 대형 은행주의 경우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름세로 마감한 반면 JP모건과 웰스파고, 골드만삭스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들을 보면 미국 한국우주국가 48억 달러 규모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달 탐사 스타트업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38.33%나 급등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주가는 바클레이스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3.54% 올랐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 US 스틸은 미국 당국이 일본 제철에 US 스틸 인수 계획에 대한 검토 시한을 90일 연장해 최종 결정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룬 소식에 주가가 1.57% 올랐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은 직후에 계속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해석들을 계속 할 것 같은데 현지에선 팩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의 하이라이트는 기준금리 인하겠죠. 미국 연준은 오늘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4.75에서 5%로 낮췄는데요. 당초 0.25%포인트 인하의 20컷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노동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B컷을 단행한 겁니다. 오늘 FOMC 투표는 B컷 11표와 스몰컷 1표로 갈렸는데 매파 인사로 알려진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0.25%포인트 이나에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상한 후 작년 9월부터는 8회 연속 금리를 동결해왔었습니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일반적인 0.25%가 아닌 0.5%로 전격 낮춘 것에 대해 재조정이라고 표현하면서 0.5%포인트를 기본 인하 속도로 확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견고한 상태의 미국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한 건데요. 이러한 정책 기조의 재조정은 경제와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연말 금리 전망치 중앙값을 기존의 5.1%에서 4.4%로 낮췄습니다. 이는 올해 남은 11월과 12월 FOMC에서 총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추가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 월간은 안심하지 못한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공격적으로 단행한 금리 인하 조치가 도리어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촉발하게 된 겁니다. 전격적인 B컷 결정 직후에는 뉴욕 증시가 급상승했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결국 하락 마감한 건데요. 이는 B컷 결정이 경기 침체 우려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악재로 작용한 겁니다. 파월 의장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고 침체 우려를 일축했지만 이미 가라앉은 시장에는 전환점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제 내일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1일차가 있고요. 경제지표로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9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8월 기존 주택 판매, 8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실적으로는 페덱스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은 미국을 봐야 되고 내일은 일본의 이런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